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25년 넘게 현장을 지켜봐 온 사회복지사 박민숙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돌봄이 필요해지면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어디로 모실까 하는 고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방문 요양이 좋다는데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있다고 하니 대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 상황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부모님은 물론 가족 모두가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는 지난 25년간 요양복지 분야에서 수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했죠. 어떤 분은 너무 늦게 요양 서비스를 알아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80대 박 여사님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셨는데 자녀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몰라 몇 달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부모님은 물론 자녀분들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제야 요양원을 알아보셨지만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뒤였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선택만 있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이런 막막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요양병원, 이 4가지 핵심 복지 서비스를 이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어떤 서비스가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각 서비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은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이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신 어르신이나 치매 초기 어르신께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목욕 도움, 신체 활동 지원, 외출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요양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개별 맞춤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들도 직접 부모님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어렵고 가족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중증 치매나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비용은 주로 어르신의 장기 요양 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 부담금은 보통 장기 요양 급여액의 1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회 이용한다면 월 2,03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판정 후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어떤 분께 적합할까요? 거동이 비교적 자유로우시거나 경증 치매 어르신, 그리고 가족이 어느 정도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예민하시거나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대한 애착이 크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신체 및 인지 활동, 식사, 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마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낮 동안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간 보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의 사회활동 증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입니다. 어르신들은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은 낮 동안 자유롭게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 저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지 활동,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물리치료 여가 활동이 제공됩니다. 주간 보호 단점은 어르신이 매일 센터를 오가야 한다는 점과 저녁 시간에는 다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센터별로 프로그램이나 시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과 이용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은 방문 요양과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 급여액의 15% 수준입니다. 주 5일 이용 시 월 3,0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또한 방문 요양과 동일하게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등급 판정 후 원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주간보호 어떤 분께 적합할까요? 낮 동안 혼자 계시기 힘든 어르신, 사회활동이 필요하신 어르신, 인지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하신 어르신, 그리고 낮 시간 동안 돌봄 공백이 있는 가족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이 24시간 생활하며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장기 요양 시설입니다. 의료 서비스보다는 일상생활 지원, 식사, 목욕, 재활 프로그램 등 요양에 중점을 둡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거나 중증 치매 등으로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합합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전문적인 인력의 상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식사, 투약, 목욕 등 모든 생활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관리하며 낙상 예방이나 위급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거의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 단점은 어르신이 익숙한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경 변화에 예민하거나 치매가 진행된 어르신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가 생겨 자주 찾아뵙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르신의 장기 요양 등급과 입소시설의 규모,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인 부담금은 장기 요양 급여액의 20% 수준입니다. 보통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간식비, 미용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장기 요양 등급 12등급 또는 등급 외라도 의사, 소견서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신청 후 요양원 상담 및 계약을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어떤 분께 적합할까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거나 와상 상태, 중증 치매 등으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수적인 어르신, 그리고 가족의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며 질환 치료와 재활,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과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질병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 관리, 수술 후 회복,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께 적합합니다. 의사가 상주하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단점은 의료기관인 만큼 요양원에 비해 의료적 분위기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비가 요양원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비용은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진료비, 약가, 재활치료비 등이 발생하며
개인의 질병 상태와 이용하는 병실 등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신청 절차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되며 장기 요양 등급과는 무관하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께 적합할까요? 치매 외에 다른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이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 수술 후 회복이나 중풍, 뇌졸중 등으로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어르신, 거동이 매우 힘들어 상시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합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요양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어떤 요양 서비스가 가장 적합할까요? 핵심은 바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역량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증 어르신이나 가족 돌봄과 병행하고 싶으신 분은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를 고려해 보세요. 집에서 1:1 맞춤 돌봄을 원할 때는 방문 요양, 낮 동안 사회활동과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때는 주간 보호입니다.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하고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요양이 중심이라면 요양원을 고려해 보세요. 지속적인 질병 치료, 수술 후 회복, 집중 재활 등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면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시고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는 것이 모든 서비스 이용의 시작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부모님의 상황과 가족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분위기와 프로그램,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몇 군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가장 적합한 보금자리를 찾아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참 좋다 채널에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